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또다시 이런 하루를 살았을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의 요구를 먼저 챙기느라 자신의 피곤함은 뒤로 미뤄두는 삶. 친구가 부탁하면 바쁘다는 말조차 삼키고 웃으며 도와주는 모습.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분노가 자라납니다. 왜 나는 항상 나를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그러나 정작 이 질문을 진지하게 꺼내는 순간, 죄책감이 당신을 덮쳐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용 심리학은 이러한 패턴을 단순한 성격적 특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페르소나, 즉 가면의 한 형태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얼굴,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조율된 이미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착한 아이로 행동했던 경험, 칭찬을 받을 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던 기억,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무의식 깊이 새겨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친절과 희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사랑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몸이 지쳐 쉬고 싶어도, 혹시 내가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따라 친절하게 대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와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착해야 사랑받는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같은 말들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년 여성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남편, 자녀, 부모,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고,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잔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나의 진짜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의 가면, 즉 항상 웃고, 항상 양보하며, 항상 희생하는 가짜 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유지되더라도 내면은 더욱 공허해지고 깊은 외로움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친절이란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두려움에 의해 조종되는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도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패턴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할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가? 그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사랑과 보호 없이는 페르소나의 형성과 연결시킵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가면으로 본래 긍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 강력해져서 진짜 자아를 억압하기 시작할 때 생깁니다. 아이는 부모의 눈에 들기 위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점점 더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분노, 질투, 슬픔 같은 감정은 나쁘다,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한다 라는 이유로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자아의 일부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억눌러온 진짜 감정과 욕구들이 그림자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 삶을 흔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부모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온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착하고 성실하며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로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억눌린 분노와 좌절이 쌓여갑니다. 결국 어느 순간 작은 사건이 폭발의 계기가 되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과도한 분노나 무기력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역습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집단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의 욕구보다 주변의 기대를 더 우선시하도록 길러집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다. 네가 참고 해야 가정이 편하다. 라는 말은 많은 이들의 무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우고 타인의 기쁨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부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도 나답게 살고 싶다는 영혼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타인을 기쁘게 하는 패턴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선택했던 전략의 연장선이자 무의식 속 깊이 뿌리내린 신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약해서도 잘못해서도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방식이라는 사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을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다룰 변화의 문턱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관계가 원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대가가 드러납니다. 바로 자신과의 단절, 내면의 피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입니다. 매번 네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는 사실은 싫다 라고 외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본 적이 있나요? 표정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울고 있는 순간들. 몸은 따라가지만 영혼은 점점 멀어지는 경험. 이것이 바로 가면의 삶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억누르고 인정하지 않은 모든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더 강력해진다고. 이것이 바로 그림자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감추고 화를 억누르고 욕구를 무시할수록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결국 그것은 뜻밖의 순간에 폭발하거나 만성적인 피로와 우울, 관계의 왜곡으로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따로 분리시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면의 나와 내면에서 울부짖는 진짜 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세계의 간극은 넓어지고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칭찬을 받아도 기쁘지 않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따라옵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적 나약함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인 심리적 진실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외면할 때 내면의 그림자는 점점 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의식을 압도할 만큼 커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허함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상실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남을 위해만 요리를 해왔는데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가는 분노의 축적입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고 다 받아주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부식처럼 번지며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나와 관계를 파괴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는 피로, 무기력, 자존감 상실로 고통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은 결국 자신을 배신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친절과 배려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자기 파괴적 희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면 뒤에 숨어 살다가 내면의 그림자에 삼켜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들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게 된다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해하고 통합해야 할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남편과 자녀만 챙기며 살아온 한 여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녀는 늘 웃으며 희생했지만 내면에는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내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가득합니다. 이 욕구를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억눌린 자아가 드디어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또 다른 예로 회사에서 늘 상사의 요구를 들어주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만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용기를 내어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했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니오가 쌓일 때 우리는 점점 더 진짜 자신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거절이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사실 거절은 자신을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를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는 이유는 실망시킬 경우 사랑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나의 가면이 아니라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내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를 통해 인간이 가면의 삶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 속에서 이 변화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아니요, 건강한 경계, 그리고 자기 존중의 기술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다음 단계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아니오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거절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부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피곤한데 친구가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자고 한다면 예전 같으면 억지로 맞춰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은 좀 힘들어서 내일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아니오가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첫 벽돌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경계란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가족에게조차 우리는 경계를 세울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언제나 엄마의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할 때, 엄마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모든 집안일을 당신에게 떠넘길 때, 이 부분은 당신이 맡아야 해 라고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더 균형을 찾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책감 다루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시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죄책감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죄책 것입니다. 언어는 사고를 바꾸고 사고는 삶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느라 늘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커피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배웁니다. 타인을 실망시키는 순간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지 않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거절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경계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아온 사람일수록 벗어나는 과정에서 더 큰 두려움과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너머에는 훨씬 더 자유롭고 충만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아니요, 작은 경계, 작은 자기 존중이 쌓일 때 삶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면 속에 숨지 않아도 괜찮다. 진짜 나로 살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이 바로 치유와 해방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놀라운 보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진정한 관계입니다. 그동안은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상대가 실망하지 않도록 관계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동시성과도 연결됩니다. 내면이 변하면 외부 세계도 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내가 진짜 나로 서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늘어나고 나를 억압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의 법칙이 삶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가족만 챙기며 자신을 희생해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제는 나도 나를 돌봐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주말마다 자기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불만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지니 집안의 분위기도 밝아졌고 가족들은 그녀의 노고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회사에서 늘 상사의 요구에 끌려다니던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몇 번의 거절을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상사는 그를 무능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한계를 알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존중받게 되었고 업무도 훨씬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나로 사는 삶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 관계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줍니다.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울 때 그 에너지는 가족과 동료, 친구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가면 속에서 억지로 웃는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관계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함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남을 기쁘게 하면서도 마음속은 비어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선택 하나에도 충만함이 느껴집니다. 거절 하나, 경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융 심리학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통합하는 것. 빛과 어둠, 강점과 약점, 사랑과 분노를 모두 껴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을 거절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과 화해하는 행위입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분노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파괴가 아닌 힘으로 전환하고 숨겨왔던 욕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기심이 아닌 생명력으로 바라보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혼자라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면을 쓰든 벗든 결국 진짜 나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가면을 쓰는 동안 곁에 남아있던 관계가 떠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가면을 사랑했던 것일 뿐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와 기쁨을 느끼고 더 이상 공허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억지로 웃는 대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만든 평화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진짜 평화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말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있는가? 남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친절은 결국 거짓 친절일 뿐입니다. 진짜 친절은 자기 자신을 존중할 때 시작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실망시키 있습니다.
가면 속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로서 빛날 것인가?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진실한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